안녕하세요. 생생한 현장감과 깊이 있는 분석을 더한 이 시각 뉴스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금요일 마포스퀘어 1부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와 위클리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3월 28일 금요일 함께하는 마포스퀘어 1부 양정대 기자의 성가 이모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시겠어요? 일단 새누리당 경선 지금 삐그덕대는 얘기부터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어제까지 지금 서울시장 새누리당 후보 경선 문제로 사실 경선에서 이제 컷오프를 1차 실시한 뒤에 김황식 전 총리, 정몽준 의원, 이해운 최고위원 이렇게 3인으로 이제 1차 압축이 된 다음에 이거를 한 번 더 압축하냐 마냐 가지고 한 이틀간 굉장히 논란이 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친박계가 조직적으로 김황식 전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 친박계 표를 가지고 있는 이해운 최고위원을 탈락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들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어제 오후에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요. 결론은 김황식 전 총리, 그다음에 정몽준 의원, 그리고 이해운 최고위원 이렇게 3인이 경선을 하는 걸로 이제 최종 확정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애초에 사실 처음부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이들 3인 간에 대결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많았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실제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컷오프를 실시하고 나면 매체로 3명 이상으로, 그러니까 최소 3명은 경선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오다가 갑자기 25일 날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더 정밀 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 사실 정몽준 의원이나 김황식 전 총리에 비해서 이해운 최고위원의 지지율이 좀 다소 뒤처지는 건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운 최고위원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이게 결국은 맨 처음에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청와대와 친박계가 조직적으로 김황식 전 총리를 지원한다는 이른바 박심, 또 친박계 지원설 이런 논란들이 컸던 판에 이게 사실 기름을 끼얹은 형국이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정몽준 의원 쪽이나 이해운 최고위원 쪽에서 경선 파행 가능성까지 이렇게 내비치면서 반발을 했었고요. 또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도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김황식 전 총리를 편드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사실은 당 지도부가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3인 경선으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3인 경선으로 정리가 되고 나니까 김황식 전 총리 쪽에서 어제 공천관리위원회 결과가 난 직후부터 모든 일정을 취소를 하고, 또 오늘은 아예 전체 일정을 지금 취소하고 아주 격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황우여 대표를 면담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윤원중 전 의원이 지금 황우여 김황식 전 총리 캠프에 특보단장이죠. 예, 특보단장인데요. 오늘 황우여 대표를 따로 만나서 당의 어떤 당에 이제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 전달 내용은 대체로 알려진 게 이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황우여 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이 경선 관리를 제대로 못함에 따라서 김황식 전 총리가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또 요구하지도 않았었는데 박심 논란에 휩싸였고 이른바 친박계가 김황식 전 총리를 밀어준다는 그런 논란이 휩싸였고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됐다. 그러니 당 지도부에서 이 관리 과정에서 공천 관리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네네. 두 가지 점을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하나는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도 자체가 친박계의 조직적인 지원설 이렇게 가면서 김황식 전 총리가 실제
경선전이 시작되면 상당히 좀 앞서 나갈 수도 있고, 정몽준 의원과의 격차를 좀 많이 좁힐 수 있을 거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었는데 의외로 김황식 전 총리가 지금 지난 14일 귀국한 이후에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정몽준 의원과의 당내 후보 선호도 격차가 많이 좁혀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정몽준 의원이 상당한 격차로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은 걸 보면 김황식 전 총리에 대해서 청와대의 의중이 실려있다. 또 친박계, 지금 권력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친박계가 조직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정작 이것이 유권자들한테 크게 어필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해석이 하나가 가능하겠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그 3자 대결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 당과 당내 친박계와 청와대 사이에 물밑 조율이 있었다는 이런 정황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예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정몽준 의원의 서울시장 당선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길 거다. 이런 이제 예상들은 많았었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당 내에서 꽤, 친박 핵심들 사이에서는 꽤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황식 전 총리가 조금 유리한 국면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실 양자 대결로 가면서 이 직접적으로 정몽준 대 김황식 이 대결 구도로 가면 그나마 이제 역전의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3배수 압축에서 한 번 더 이혜원 최고위원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한 번 더 거르자는 게 청와대 쪽하고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가 거의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실제로 보면 지금 공천관리위원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몇 번 이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김재원 지금 전략기획본부장인데요. 네. 이 김재원 위원 같은 경우는 야당 쪽에서도 인정하는 사실 굉장히 당내 굉장히 드문 전략통 중에 한 명이고요. 또 여야를 두루 아울러서 또 친박 핵심이면서도 이 비주류 쪽하고도 굉장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이 김재원 의원은 양자로 압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자들하고 그동안에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3자로 가면서 어떤 식으로든 경선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이거를 무리하게 양자로 좁히는 식으로 가면 이게 결국 당내 갈등이 불거질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한 차례 더 여론조사를 실시한 과정을 조금 반출을 해보면 결국은 당 내에서 3자 대결 구도 이것을 무리하게 양자로 이렇게 좁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후과 이런 것들을 갖고 청와대를 좀 설득해서 결국은 3자 대결로 굳어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보면 친박, 박심 이런 것들을 업고 있다는 김황식 전 총리가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의 표심으로 그게 지금 쉽게 연결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흐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진 차출론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지방선거 구도를 사실은 당내 친박계 핵심하고 이 청와대가 충분히 조율을 해왔던 것 같은데, 네. 결국 이번 서울시장 경선 3배수 압축 과정에서 보면 청와대가 좀 무리해서 요구를 했던 걸 이번에는 당에서 조금 설득을 해낸 것 같다. 그러니까 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이전처럼 아주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끌고 가는, 그리고 당은 거수기 역할만 하는 좀 그런 상황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건 앞으로 이제 집권 2년 차가 됐고요. 또 지방선거 결과나 730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한 차례 변동이 있겠지만 당청 관계의 힘의 균형추도 청와대 일방우위에서 조금은 균형추가 맞춰주는 쪽으로 좀 방향이 잡힌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청와대가 상황 정치를 해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네. 조금 설득한 걸 가지고 균형에 추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예. 그렇죠. 근데 네네. 김황식 그 후보 측에서요, 이렇게 황우여 대표를 만나서 강하게 어필을 할 정도면은
사실 아무리 박심을 얻고 있다고 해도 그 새누리당 당 내에 또 여론이라든지 다른 의원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전혀 보지 않는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김황식 전 총리 쪽에서는 굉장히 좀 그 캠프 쪽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조급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김황식 전 총리는 사실 정치적인 기반이 그렇게 굳건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벌써 7선 의원이니까 아무리 그동안에 특별히 눈에 띄게 이렇게 국민적인 어필을 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이미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 있었고 정치적인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반적인 판을 끌어가는 그런 그 캠프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김황식 전 총리 주변에 이 캠프에 들어가 있다는 친박 핵심 인사들이라고 불리는 이 몇몇 인사들에 대해서 사실 당 내에서 그렇게 정말 친박의 핵심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외견상 보면 친박계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이긴 하지만 딱히 내부를 실제로 들여다보면 또 100% 그렇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지금 김황식 전 총리 쪽에서 오늘 반발을 하면서 얘기했던 게 골자가 그건데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3자 대결을 양자 대결로 좁혀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순회 경선을 실시하자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당 공천위원회가 그렇게 한 게 결국은 김황식을 위해서 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오해를 받았고 결국은 순회 경선 부분도 원샷 경선으로 나중에 좀 해고를 했고 그리고 3자 경선도 결국은 양자로 좁히지 못하고 3자로 그대로 갔는데 이게 결국은 김황식이 괜히 구설수에 올랐다가 이 체면만 구기는 이런 상황이 된 게 결국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제대로 못해서인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항변을 한 건데요.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조금 어불성설이다 좀 억지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김황식 전 총리의 캠프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만 보면 또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의 논란이 이제 오늘이면 금요일이고요. 내일 모레 이제 토요일 거치고 나면 한번 냉각기를 가질 테니까 그 내부에서 좀 논의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지금 남조선 집권자가 국제무대에 나가 신뢰니 평화니 하는 면사포를 뒤집어 쓰고 마치도 통일의 사도인 양 가소로운 노름을 하고 있으나 북한의 계속된 원색적 비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국가 원수의 정상적인 외교 활동까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비방한 것은 남북 간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면 물론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행위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런 인신공격이 어디 이것뿐이랴. 모아보자면 박근혜가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아무 말이나 제멋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분별과 리성을 찾고 언사를 삼가하는 버릇부터 붙여야 한다. 박근혜는 민심을 거역하였다가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선친의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와 그 일당이 그 누구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미명하에 외세와 이합하여 우리의 체제 전복을 노리고 우리의 핵무장을 해제하려고 분별 없이 달려든다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해곡제력을 걸거들다 못해 평화적 핵시설까지 터무니없이 시비한 것이야말로 삼척동자도 앙천대소할 세계적인 특종 저속거리가 아닐 수 없다. 파쇼적 만행은 유신 독재자의 후예로서의 본색과 극악한 인권 교살자로서의 박근혜 패당의 추악한 정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도 정치인이라면 세상 만사를 똑바로 가려보고 격에 맞게 입을 놓여야 할 것이다. 박근혜와 그 일당은 민족의 지향과 시대 흐름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가장 심각한 모략성 발언은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비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 외국 행각대 박근혜 저사는 휘파람을 불면 주인의 사타구니를 맴돌며 꼬리를 젓고 모기를 내보이면 아양 떠는 삽살개 모양 그대로였다. 박 대통령의 실명을 27차례나 언급했고 박근혜가 이 세상이 박근혜식 박근혜이다.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쓰는 등 비난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노이도 굴종이 체질화된 박근혜만이 서툰 외국말로 박근혜는 옷차림새도 유치한 통속 잡지 뚜껑이나 흥행물 광고판처럼 얼룩덜룩 잡탕으로 골라잡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각하, 막말을 일삼는 북한을 상대로 혹시 이런 말로 반격하시려는 건 아니시겠죠? 뿌리가 뽑힐 때까지 불독 같은 정신이 불독보다 진돗개가 더 한번 물면 그냥 그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논다 그래요. 그래서 진돗개를 하나 딱 그려놓으시고 우리는 진돗개 같은 정신으로 한다. 하여튼 북한 김정은 정권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러면 북한은 이런 말로 대응할 겁니다. 최대 대통령 박근혜가 또다시 막말을 함으로써 우리와 대결해 보려는 악랄한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박근혜도 정치인이라면 격에 맞게 입을 놓여야 할 것이다. 자, 이번엔 위클리 스포츠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상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보통 우리가 스포츠 정신이라고 그러면 뭔가 조금 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뭐 이렇게 좀 밝은 이미지인데요. 사실 우리 스포츠계를 보면은 그런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 컬링 국가대표 선수단과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가 불거졌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이제 방송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 여자 컬링 대표팀 선수들이 캐나다에서 열렸던 그 세계 컬링 선수권을 마치고 나서 집단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코칭 스태프의 폭언과 그다음에 성추행, 그다음에 기부 강요가 좀 그 이유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좀 많이 좀 아쉽습니다. 일단 선수들이 이제 어제 그 뉴스 보도에서 얘기한 거에 따르면은 코칭 스태프들이 그 선수들을 세워놓고 3-4시간씩 폭언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언이 있은 이후에 또 손을 잡는 등의 그런 성추행 같은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경기도청을 통해서 포상금을 받았거든요. 이 선수들이. 이 선수들에게 포상금이 나온 것을 갖고 각자 좀 250만 원씩 각출을 해서 1,000만 원을 만들어서 연맹에게 좀 기부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강요를 했던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만 알려진 것은 여기까지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대한 컬링 경기연맹이나 경기도청에서 지금 진상조사에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운동하는 선수들 참을성 정말 일반인보다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수들이 참지 못할 정도라면은, 뭔가 조금 심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더더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진화된 스포츠맨십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가 좀 많이 좀 후진성을 좀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지요. 네. 특히 이제 쇼트트랙에서도 그런 성추행 파문이 좀 있었고요. 예전에 여자 프로농구에서도 그런 성추행 파문이 있어서 감독이 사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좀 여성이 선수로 뛰는 그런 스포츠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스포츠가 아직까지도 남성 위주의 좀 스포츠 문화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성들이 좀 이런 약자로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스포츠계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제대회에서 뭐 몇 위를 하고 올림픽에서 메달 몇 개를 따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무언가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필요성을 국민들도 이미 느끼기 시작했다는 게 저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도 인권이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인권이 우선이 되고, 사생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스포츠 문화가,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스포츠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포츠 문화가 좀 더 개선이 되고 앞으로 좀 고쳐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컬링 경기의 연맹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식은 점점 성숙되고 선수들의 의식은 높아지고 있는데 연맹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드디어 프로야구가 개막하죠. 네, 이제 좀 밝은 얘기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프로야구가 개막이 되는데요. 내일 이제 잠실과 문학경기장 뭐 이런 데서 이제 4군데에서 좀 벌어지게 됩니다. 상당히 좀 재미있는 매치업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내일 잠실에서 벌어지는 두산과 LG의 경기가 좀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두산과 LG 같은 경우는 이제 한지봉 두 가족이죠. 한지봉 라이벌 관계인데 공교롭게도 LG에서 김선우 선수를 선발 투수로 냈습니다. 바로 그 김선우 선수는 지난 시즌까지 두산에서 뛰었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SK의 김광현 선수가 좀 상당히 좀 관심이 있습니다.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는 잘 아시듯이 뭐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었고요. 하지만 최근 3시즌 동안 김광현 선수가 각종 부상에 때문에 좀 재활약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네네. 하지만 올 시즌을 앞두고 상당히 좀 몸 상태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표팀으로 출전하게 되면은 해외 진출 자격까지 얻게 되거든요. 네.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을 잘 치른 다음에 메이저리그에 가고 싶다는 좀 희망을 좀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 시즌이 김광현 선수에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대 그 개막전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또 기억에 남는 일들 좀 몇 가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장호연 선수를 좀 얘기를 좀 들어보겠죠. 장호연 투수는 추억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네. 1983년에 지금 두산이 지금 오비의 신인으로서 들어와서 선발 투수로 나섰죠. 그래서 오비 베어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장호연 선수 같은 경우는 또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역대 개막전에서 6승 2패의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또 타자로서 본다면은 한대화 선수가 한대화. 예. 뭐 개막전에서 홈런 7개를 좀 친 적이 있거든요. 네. 또 그런 좀 각종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요. 또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는 말로 홈런이 2개나 나왔습니다. 또 이런 데서 볼 때 좀 내일 벌어지는 개막전도 좀 화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내일 같은 두산 잠실 개막전에서 이상화 선수가 시구를 하게 되거든요. 아. 예, 이상화 선수는 이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두산의 홈 개막전에서 시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벌써 두 번째 홈 개막전 시구가 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이채로운 기록이 좀 있죠. 예. 그다음에 또 내일 모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스 슬레이자키 선수인 정승환 선수가 또 시구를 한다고 하니까 또 이런 선수들이 또 시구를 하는 모습도 좀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다른 종목의 선수인데 야구장의 선 모습은 어떨지도 기대가 되네요. 자, 일본 프로야구는 오늘 개막하죠. 많은 재미있는 기록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이대호 선수와 오승환 선수가 나란히 지금 일본 프로야구에 좀 진출해 있죠. 네네. 예,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뛰게 됩니다. 지난 시즌까지 오릭스에서 뛰다가 소프트뱅크에서 뛰는데 이 소프트뱅크가 상당히 퍼시픽 리그에서는 강호로 통합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공격력이 좋았던 팀이기도 하고요. 또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의 4번 타자로 좀 활약할 계획인데 이번 시즌에 상당히 좀 전력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시픽 리그 우승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또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듯이 한신의 마무리 투수로 좀 들어가 있죠. 네. 한신 같은 경우는 센트럴 리그에서 상당히 좀 인기 팀입니다. 요미우리가 이제 관동지방, 이제 간토지방의 팀이라면은 한신 같은 경우는 이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간사이 지방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한신 같은 경우는 1985년도에 일본 시리즈 우승한 거 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일본 시리즈를 딱 한 번밖에 우승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승환이 지켜주는 뒷문, 이 얼마나 지켜주냐에 따라서 한신이 일본 시리즈 우승의 그런 바람을 좀 풀 수 있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라면 부상이겠죠. 특히 이제 꿈의 무대를 앞두고 부상을 당한다면 정말 그 좌절감은 상상을 초월할 텐데요. 이 월드컵을 앞두고 선수들이 부상 악령에 떨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이제 불과 이제 70여일밖에 좀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지금 부상 선수가 좀 외국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프리메라 리가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 네덜란드 선수인
로빈 반 페르시가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지난 그 올림피아코스가 경기에서 무릎을 다쳐서 지금 현재 8주 정도의 좀 치료를 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2달 정도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2달 정도면은 벌써 6월이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과연 그 경기력에 얼마나 좀 네덜란드에 도움이 될지 좀 의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FC 바르셀로나의 빅터 발데스라는 골키퍼가 있는데 바로 어제 경기에서 전방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그런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온 바로는 6개월의 부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월드컵에는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상태가 어떤가요? 예, 일단 곽태희 선수라든지 지금 차두리 선수가 좀 좋지 않죠. 곽태희 선수도 좀 부상이 좀 있고요. 차두리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그리스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대표팀에 뽑혔지만 다시 부상 때문에 낙마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차두리 선수 같은 경우는 FC 서울에서 좀 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차두리 선수가 기량을 찾는다면은 대표팀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박주영 선수가 되겠죠. 박주영 선수요. 예, 박주영 선수가 공교롭게도 지난 그리스와의 평가전 이후에 허벅지 부상 때문에 지금 소속팀에서 5경기째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지금 박주영 선수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면서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지금부터 부상을 당기 때문에 박주영 선수가 과연 경기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 부상이 다 회복된 이후에도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느냐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프로농구 소식 끝으로 전해주시죠. 예, 지금 일단 창원 LG가 좀 3연승으로 이미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창원 LG 같은 경우는 이제 김종규 선수라든지 문태종 선수 이런 선수들의 활약을 앞세워서 부산 KT에게 상당히 좀 쉽게 이기고 챔피언 결정전에 선착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다른 팀은 울산 모비스와 서울 SK 경기인데 1승 1패 상황에서 어제 모비스가 SK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내일 또 4차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모비스가 SK에게 승리를 하면은 이제 LG와 모비스가 챔피언 결정전에서 7전 4선 승제로 맞붙게 됩니다. 내일 굉장히 또 흥미진진한 경기가 되겠어요. 내일 또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V리그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또 주말은 스포츠와 함께 보내실 분들 좋으시겠습니다. 네, 박상현 기자 위클리 스포츠 소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포스퀘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임승수 선생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